어느 해건 명절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고향집에 가 있곤 합니다. 92년 9월 8일 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도 시장통엔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바쁘기는 전국의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부터 서두른 민족 대이동의 행렬이 도로마다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대전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머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형님, 오늘 추석 보너스 받았는데 이거 어때요? 한잔 갑시다. 술 먹으면 뭐하나? 고향에 빨리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 뵈야지. 그래도 끝나고 한잔하고 고향에 내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네들끼리 해요. 어디 가냐고? 그래, 말 수 없지 뭐. 추석 연휴 전날 오후 5시 레미콘 공장 인부들의 마음도 벌써 한달음에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이, 일들 모여봐. 예. 아니, 내일부터 쉰다고 그래갖고서 이렇게 마음들이 들떠 있으면 되었어? 일은 끝내주고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에? 안 그래? 어이, 이 기장. 오늘 주제랑 다 채웠어? 아직 좀 남았는데요. 얼마나 남았는데? 두 트럭만 실으면 돼요. 두 트럭? 그렇게 남았는데 쉬면 돼요. 다 해주고 다 채야지. 그러면 자네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박성보 실장은 이두봉 계장과 자신이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인부들을 서둘러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들어가 잘 서이. 가다가 너무 술들 많이 먹지 말고, 에? 곧장 집에들 가는 거야. 예. 남은 출하량을 채우기 위해 박 실장과 이 계장은 밤 9시가 가까울 때까지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실장님, 네. 이제 한참만 실으면 되지요? 그래요. 모래가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요? 또 돌덩이가 끼었나 보지요? 그런가 본데. 지가 나가서 알아볼게요. 잠깐만. 조심해야. 혼자 들어가지 말고. 기사가 같이 들어가.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래. 모래에 가끔 그 돌이 섞여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그 개량되는 저울 입구를 막아서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수가 가끔 있는데 그날도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밑에 출하실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고 이 계장하고 그 힐로다 기사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 골재장애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올라가요. 모래더미의 경사가 45도 이상이 되면 무너지기 마련이어서 5m 높이의 옹벽 너머 모래더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래불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빼내려 동료와 함께 옹벽 위로 올라온 이두봉 씨는 늘 해왔던 일이라 서슴없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사가 급한 모래더미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자, 조심해요. 알았다고. 예. 한두 번 해보람. 조심해요. 예. 이두봉 씨가 약 2, 3분에 걸쳐 문제의 돌덩이를 빼내고 막 올라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모래떡에 사람이 빠졌어요. 기계과 뭐야? 사람이 모래 묻혔어요. 누가 뭐? 저기 이 계장님이요. 알았어. 아이고 뭔 일이야?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이 계장님이 사람이 빠졌어요. 있게. 자, 내려가봐요. 예? 빨리 내려보세요. 빨리. 이게 웬일이야? 예? 무너진 4, 5m 높이의 모래더미 속에서 이두봉 씨는 간신히 얼굴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 저기 자 있어. 이 기자. 뭐 하고 있어? 예? 빨리 사람들 좀 불러오고 방아지 오고 식당에 가서 국구를 깎는 다 하자. 자, 빨리. 알았어요. 빨리. 사고야, 빨리 사고. 보게.
사람이 모래 속에 빨리 박성보 실장은 모래가루를 잔뜩 뒤집어 쓴 이 씨의 얼굴을 닦아주고 안심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적으로 생각에 그 삽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장소도 협소하거니와 어떤 그 충격을 줬을 때는 위에서 또 다른 모래더미가 그 흘러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파낸다는 것은 무리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 일단 국그릇을 있는 데로 다 가져오라고 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빨리 내려와요. 이 계장님 빠졌어요. 자 일어나. 빨리 내려와 빨리. 자 빨리 여기 들어가서 한 줄로 서. 자. 한 줄로 서. 한 줄로 서갖고 바지를 퍼. 바지를 퍼. 빨리 한 줄로 서. 한 줄로 서갖고. 자, 이 기장. 동료 운전기사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바가지와 국그릇으로 모래를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성부야, 박성부 알아. 그런 동안 박 실장은 이 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시켰습니다. 네, 거의 119죠? 네, 내미 공장인데요. 사람이 모래 파묻혔어요. 네, 급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모두 이두봉 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은 어둡고 국그릇과 바가지만으로 이 씨를 구조하긴 힘겨웠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는 레미콘 공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이 계장님. 자지 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괜찮아, 살았어. 이제 살았어. 차가운 모래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이두봉 씨는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부탁? 우리 음료. 딸내미 좀 불러줘요. 가족들이 어차피 그런 그 의급한 상황을 봤을 때는 이성을 잃을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또 가족들이 온다고 해도 어떤 그 혼란스러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구출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대전 시내와 한참 떨어져 있어 신고한 지 30분이 돼서야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임대로 올라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일로 오세요, 여기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 현장은 구조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장의 지시에 따라 우선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이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아저씨? 어디가 제일 목이요? 목? 예, 그다음에 어디가 불편해요? 허리요? 허리? 예, 그리고 예? 추워요? 예, 알았어요. 구급대원은 이 씨 입안의 이물질 제거와 경추 보호대를 한 다음 보온을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널빤지 같은 거 있습니까? 널빤지요? 예. 찾아보면 있을 거요. 빨리 고아래. 옹벽 아래 다른 한 조의 구조대원들은 모래더미가 또다시 무너질 것에 대비해 널빤지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를 위해 구조차의 크레인을 담 너머로 펼쳐보였지만 크레인은 길이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알았어. 청량역에 구조 하나. 여기 통영. 여기 평창 구조 현장인데 우리 구조차 크레인으로는 구조 불가능. 국정차한테 지원 마라. 자, 아저씨들 저기 조금만 더 파자고요. 가지 마. 예? 1시간가량의 모래를 퍼낸 끝에 이두봉 씨의 가슴 아래까지 파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구조대원들은 굴절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모래 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공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전 동부소방서의 굴절차가 도착했습니다. 굴절차 크레인을 이용해 2차 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이제 이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야, 그렇게 들어가지 마. 조심해.
그 한꺼번에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척추라든지 그 이상이 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끌어올리고 다시 파내고 다시 조금 끌어올리고 파내고 하면서 척추가 나왔을 때 척추에다가 척추 보호대를 대주고 그런 응급처치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구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래가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의 구조 방법은 크레인으로 이 씨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힘내요 힘. 대원들은 척추 손상을 막기 위해 이 씨에게 척추 보호대를 채워주고 안전띠 등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를 구할 로프가 천천히 내려오고 조심해서 확실히 채요. 울지 마. 자, 됐어요. 자, 땡겨. 자, 아저씨, 자, 힘내요. 하나, 둘. 올려. 자, 하나, 둘. 자, 아저씨, 힘내요. 힘내. 잠깐.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올려. 잠깐. 자, 아저씨. 모래가 무너진 지 2시간 만에 이두봉 씨는 방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린 2시간. 그 2시간은 박성보 실장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차 사고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뛰어들었던 이들 덕분에 이 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허리 다쳤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모래의 차고 강한 압력 때문에 심한 탈진 상태에 있었던 이 씨는 구조된 즉시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구급대원은 이 씨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전신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또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씨의 생명은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여보. 모래더미 속에서 그가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으로 애타게 찾았던 가족들을 이 씨는 웃으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의 입원 치료를 통해 이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래 얻어 사시고 아들 하나 다시 얻은 거요. 참 고맙네. 박 실장님 아니면 우리 아범은 지금쯤 맞아요. 그날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는 요즘도 가끔 잠꼬대를 해요. 살려달라고요. 그 후 이두봉 계장과 박성보 실장은 예전보다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이 씨에게 박 실장은 생명의 은인이고 또 박 실장에게 이 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여 이들 두 사람은 여전히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면서 말입니다. 같은 사람 필요 없대?